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씨가 이성계의 사랑 하나에 의지하여 공모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었다.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기까지는 강씨의 활약도 만만치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내조 차원을 넘는 일이었다. 강씨의 결정적인 활약은 정몽주를 제거하는 일이었다. 대개 정몽주 결살 사건을 이방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1392년 3월에 이성계가 해주에서 세자와 사냥을 나갔다가 낙마하여 충상을 입자 정몽주는 공양왕과 합세하여 이성계의 핵심 세력인 조준을 유배를 보내고 나주에 유배되었던 정도전은 감옥에 가두었으며 남은과 윤소중, 남재, 조박 등의 자녀 세력도 모두 벼슬을 떼고 유배를 보내버렸다. 말하자면 이성계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버린 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강씨는 사위 이재를 급히 이방원에게 보냈다. 당시 이방원은 모치상을 당해 시무살이 중이었다. 이재에게 상황이 급박하다는 소리를 들은 이방원은 급히 해주로 달려가 이성계를 가마에 태우고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대담하게도 정몽주가 이성계를 병문안하기 위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정몽주의 실수였다. 강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방원에게 정몽주를 격살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이 사실을 이성계는 몰랐다. 또한 이성계와 의형제를 맺은 이질한도 반대했다. 그런데도 이방원은 조용규를 비롯한 수하들을 시켜 정몽주를 격살했다. 정몽주의 격살에 강씨가 관여한 사실은 실록에 당시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정몽주가 피살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계는 몹시 화를 내며 이방원을 질타했다. 그러자 이방원은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강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니께서는 어찌 변명해 주시 않습니까? 그러자 강씨는 이방원을 질타하던 이성계에게 대러 핀잔을 주며 화를 냈다. 공은 항상 대장군을 자처하면서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셨습니까? 강씨의 그 말에 이성계는 입을 다물었다. 이렇듯 이성계의 연인 강씨는 대담한 여자였다. 또한 머리도 뛰어나고 상황 판단력도 좋았다. 어쩌면 이성계보다 그녀가 정치적으로 한 수 위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성계는 장술 시절부터 그녀에게 많이 의존했다. 왕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죽은 날인 1396년 8월 13일에 이성계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측근 공군에게 강씨의 역할을 고박했다. 그 내용이 동무선에 실린 정릉온당, 조계종 본사, 흥천사, 조선기에 남아있다. 내가 잠자여 있을 때 개경과 지방에서 고생이 많았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라를 세우던 날까지 오직 신동왕의 내조가 극진했다. 내가 왕위에 올라 만기에 살필 때에도 또한 왕위의 도움이 컸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 더는 좋은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어 마치 좋은 본자를 잃은 듯하다. 나는 너무나 슬프다. 이성계의 회한 섞인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강씨는 단순히 이성계의 사랑스러운 아내 정도가 아니었다. 이성계의 말처럼 그녀는 뛰어난 보좌관, 즉 그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특사였다. 이성계는 강씨를 몹시 사랑했고 또한 그녀에게 의존했다. 인물도 뛰어났고 지혜도 뛰어났을 뿐 아니라 정치 판세를 읽는 눈까지 겸비한 그녀였으니 이성계가 그녀밖에 몰랐을 법도 했다. 어쨌든 그녀는 이성계를 꽉 잡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성계가 한눈을 팔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이성계가 누구인가? 20년간 한 여자만 바라보던 순천남이었던 그가 한순간의 돌변에 조강지처를 배신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첫 부인 한씨가 위장병을 앓은 것도 이성계 때문에 속을 끓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결국 그 위장병은 나중에 한씨의 고질병이 되었고 그것이 북만산행을 재촉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위장병이 강씨에게 찾아들었다. 이성계가 주시성을 쓰는 여인에게 빠진 것이다. 물론 주씨와 이성계가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녀는 임신하였고 딸을 낳았다.
그 정도면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할 수 없고 스캔들로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녀가 낳은 딸은 훗날 개천이 이든과 혼인하게 되는 의령옹주였다. 또한 그 여인은 찬덕주씨라는 이름으로 사서에 남아있다. 이성계가 찬덕주씨에게 빠진 시점은 강씨와 고연한 지 10년쯤 지난 1380년대 초반이었다. 물론 이때 조강지처 한씨도 살아있을 때였다. 두 부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외도한 것이다. 더구나 강씨는 한씨보다 질투심이 강하고 성격도 강한 여자가 아니었던가. 그러니 그 주씨 여인이 무사했을까. 사실 찬덕주씨는 의령옹주의 생모인데도 조선왕실의 족보에 오르지 못했다. 엄연히 왕, 그것도 공구시조의 자식을 낳았는데 족보인의 이름을 올리지 못한 데에는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사서에도 기록은 없으니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짐작컨대 강씨의 특별한 조치를 당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성계가 한눈을 판 여인은 찬덕주씨 한 사람이 아니었다. 언제인지 분명치 않지만 이성계는 장수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 또 한 명의 여인에게 마음을 꽂혔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여인이었다. 연염치 기수가 아니라 미모로 전국을 휩쓰던 기생이었다. 이름은 칠점선. 이름 그대로 풀이하자면 북두실성을 몸에 품은 선녀였던 그녀가 이성계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다. 그런데 이성계뿐만 아니라 칠점선도 이성계에 빠졌다. 말하자면 둘이 동시에 사랑에 빠진 셈이다. 칠점선은 김의 이름난 기생이었다. 경남 김의 기생이 어떻게 이성계를 만났을까? 원래 기생은 공로비 일종이라 지방에서 이름께나 날리면 서울로 불려갔다. 김의 기생 칠점선이 개성으로 왔을 것이고 당대 제일 무장이다 쾌남인 이성계를 만나 사랑에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기생이라는 신분도 망각하고 선뜻 아이도 잉태했을 것이다. 이성계는 사실 아주 동안이었다. 나이 40이 넘었을 때도 도령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이성계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자춘도 꽤 미남이었고 동안이었다. 이성계가 동안인 것은 집안 내력인 셈인데 거기다 건장한 체구에 무술로 단련된 탄탄한 몸까지 가졌으니 칠점선이 바람만도 하다. 어쨌든 칠점선은 이성계의 딸을 낳았고 그 덕분에 훗날 후궁의 반열에 올라 화의옹주로 불리게 되었다. 이성계는 평생 6 여인을 아내로 두었는데 이는 당시 성공한 남자치고는 소박한 축에 든다. 더구나 왕이 되었음에도 후궁을 적게 두었다. 앞에 소개한 찬덕주씨와 칠삼선 외에는 둘을 더 주었을 뿐이다. 그들 후궁은 두 정부인이 죽은 다음에 정식으로 시집온 여인들이었으니 이들도 한눈을 판 형태는 아니었다. 그러고 보면 이성계는 당시 남성치고는 여자 문제에서는 깨끗한 편이었다. 다만 마음이 꽂힌 여인이 나타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직진형 순정남이었다.